김치는 중국 시골 음식이다. 도시에선 잘 먹지 않지만 시골에서 김치는 흔한 전통 음식. 중국이 또다시 김치를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은근슬쩍 역사를 왜곡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속지 않았습니다. 김치가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먼저 나서서 중국의 억지 주장을 비난했고 결국 중국은 개망신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최근 중국의 한 SNS 스타가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김치를 직접 담그는 영상을 올리며 중국 문화와 중국 전통 요리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스터 벼우라는 이름의 중국인은 차이니즈 컬처와 차이니즈 쿠이즌 해시태그를 사용해 김치를 만드는 3부작 영상을 공개했고 해당 영상은 단숨에 3천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을 평범한 중국 농촌 청년이라고 소개하며 김치가 마치 중국 시골에서나 먹는 비주류 음식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에서는 많이 먹지 않지만 중국 농촌에서는 오래전부터 먹어온 음식인 것처럼 이상하게 포장했습니다. 미스터 벼우의 영상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는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 주장하면서도 김치를 밥과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중국 찐빵만토와 함께 먹는 어색한 장면을 연출했죠. 중국 전통을 강조하려 하다 보니 오히려 김치와의 부자연스러운 조합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요즘 김치가 밥반찬이라는 걸 모르는 외국인을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중국이 김치를 자기 것이라 우길수록 오히려 그 억지스러움만 부각되고 있죠. 중국은 이제 김치뿐만 아니라 김치로 만든 음식, 김치찌개나 부대찌개조차도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틱톡에 올라온 대륙의 부대찌개 스케일이란 영상을 보면 영상 속에는 색동 저고리를 입은 여성이 어묵꼬치와 떡, 김치, 라면 등의 재료를 넣은 부대찌개를 막걸리와 함께 먹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는 중국 음식 중국 이야기라는 해시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부대찌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유래도 모르면서 온갖 음식을 섞어 끓이면 부대찌개인 줄 아는 중국인들이 한심하기만 하죠. 하지만 이제는 중국 배우와 유명인들까지 동원해 bun북 공정에 동참하며 점점 더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배우들의 행보와 달리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배우가 있어 화제입니다.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홍콩 영화 열풍이 거세게 불었을 때 그 중심에는 단연 주윤발이 있었습니다. 영웅본색을 시작으로 홍콩 느와르가 인기를 끌면서 멜로, 코믹, 무협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유행했고 주윤발은 장국영, 왕조현, 임청하와 함께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주윤발은 한 중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왜 한국에서 김치를 먹었다고 말하는가? 김치는 엄연히 중국에서 기원한 중국 음식인데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자의 질문을 들은 주윤발은 순간 눈썹을 살짝 찌푸리더니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난 1980년대 한국에서 촬영할 때 매일 갈비탕과 김치를 먹었다. 갈비탕에 밥을 말아 김치와 함께 먹으면 나에겐 그게 최고의 호사였지. 맛도 훌륭했고 영양도 가득했어. 그러더니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나는 중국에서 한 번도 갈비탕에 김치를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 이게 나의 대답이다. 예상치 못한 반격의 기자는 순간 굳어버렸고 인터뷰 현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자는 말문이 막혀 더 이상 김치에 대해 그를 종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영화 속에서 보여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보다 실제 그의 삶은 더욱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욱 한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감동적인 일화들이었습니다. 주윤발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중학교를 중퇴해야 했습니다. 우편 배달부, 구두 닦기, 사무보조, 호텔 웨이터, 카메라 세일즈맨, 택시 운전기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를 잃지 않았고 바로 그 점이 그를 더욱 특별한 배우로 만들었습니다. 오랜 가난과 무명 생활로 버티던 그가 전설적인 배우로 다시 태어나게 된 영화 영웅본색 역시 그의 인간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는데요. 당시 오우삼 감독은 영웅본색의 주연을 찾고 있던 중 지역 신문에서 우연히 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 기사에는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주윤발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 기사를 읽은 오우삼 감독은 주윤발이 단순히 연기력이 좋은 배우가 아니라 깊은 인간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직감했고 그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합니다. 오우삼 감독은 주윤발과의 첫 만남에서 그에게서 따뜻한 마음씨와 기사도의 풍모가 느껴지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아 그 자리에서 바로 캐스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웅 본색에서 주윤발은 의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비장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로 완벽하게 변신합니다. 그의 연기는 홍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특히 한국에서도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주윤발이 영화 속에서 선보였던 선글라스와 트렌치코트의 느와르 패션, 그리고 성냥개비를 물고 있는 특유의 스타일이 유행이 되며 한국 젊은이들의 워너비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주윤발은 영화 속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깊은 감동을 주는 인물입니다. 주윤발은 동료 배우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주변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이웃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배우들에게 조용히 도움을 주었고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이나 평범한 시장 상인들에게도 먼저 안부를 묻고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스타의 삶이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재산을 모두 기부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는 여전히 주변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이들을 돕고 평범한 차림으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소박한 삶을 실천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그는 나는 매일 밥 두 그릇과 편안한 잠자리면 충분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세상을 떠날 때 역시 빈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과 삶의 태도는 단순한 영화 속 영웅을 넘어 진정한 인생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을 여행한 한국인들 중에는 길에서 우연히 주윤발을 만나 기념 촬영을 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그는 대중과의 거리감을 두지 않는 소탈한 성격을 가진 배우로 유명하죠.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유독 깊은 배우이기도 합니다. 데뷔 50주년을 맞아 아내와 함께 한국을 찾았을 때에도 한국 팬들을 만날 때마다 기뻐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한국이라고 말하며 특유의 친근한 미소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한국과 한국 영화 그리고 한국 팬들에 대한 주윤발의 각별한 애정이 주목받는 가운데 얼마 전 한국 노인들의 충격적인 모습이 퍼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뛰어난 대처를 보인 한국인들의 각국에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지금의 발전된 한국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충격적인 집과 노인들의 일상이 공개됩니다. 그 영상과 사진에는 낡은 집안의 구멍난 벽과 천장, 씻기조차 힘들어 보이는 화장실과 곳곳에 쌓인 폐지와 고물 덩어리들이 보였는데요. 그리고 이곳에 사는 인물들이 한국의 위대한 노고를 한 영웅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이들은 오로지 한국을 위해 본인의 삶을 버린 채 전장에 뛰어든 참전용사들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노고에도 정전 후 오랜 가난에 시달려오며 폐지를 줍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등 매우 힘든 노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행복이란 단어조차 없어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한국 기업이 90대 참전용사들을 찾아다니며 즉각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인프레쉬라는 한국 기업은 직접 그들의 집에 찾아가 손을 마주잡고 수십 년간 원해왔던 소원을 이뤄주기 시작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92세 참전용사에게 생활에 보탬이 될 후원금 지원을, 매월 몇 번의 무료 식사를 기다리는 참전용사들에게 식비 지원을, 시력을 잃어가는 참전용사에게 수술 지원, 이외에 주거 개선, 전자제품 지원 등 다양한 소원들을 들어주었고 실제 많은 참전용사들이 제2의 삶을 선물 받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이 기업이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지원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규모 기업으로 이런 대대적인 후원이 어려웠음에도 그저 영웅들을 외면할 수 없다라며 한국인으로서의 은혜를 갚아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해외에선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또한 기업의 행보에 동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최근 인프레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후원 굿즈를 출시합니다. 바로 깊은 의미를 담은 이 태극기 키링인데요. 이 서명들은 참전용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 굳은 의지를 담아 태극기에 새겨 넣은 것으로 인프레쉬는 당시 태극기를 정교하게 재현했습니다. 실제 40년간 한 분야를 지켜온 장인과의 협업으로 제작되어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또한 키링의 판매 수익 일부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참전용사들에게 전달되며 후원은 오직 참여한 국민들의 명단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참전용사들 역시 기업이 아닌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뜻깊은 행보에 동참하며 매일 일상 속에서 이 키링을 통해 역사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참전용사분들께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오늘 소개해드린 후원 태극기 키링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